문득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으신가요? 분명 얼마 전 새해를 맞이한 것 같은데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을 적어 놓았던 다이어리를 펼쳐보면 첫 장을 넘긴 것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절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서랍 속에 쌓여있는 오래된 달력들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가 벌써 이 나이가 되었나?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를까? 젊은 시절에는 분명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의 여름방학은 끝나지 않을 것 같았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한 달은 몇 달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목길을 뛰어다녀도 하루가 참 길었습니다. 학교 운동장에 길게 들이운 석양을 바라보며 집으로 돌아오던 그 길은 끝없이 이어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날의 하루는 도화지 위에 매일 새로운 그림을 그리듯 다채롭고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이 시작된 것 같은데 어느새 금요일이 오고 설날이 지나면 어느새 추석이 다가옵니다. 겨울 점퍼를 정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반소매 옷을 꺼내 입고 있고 벚꽃이 피었다고 생각한 순간 어느새 낙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 자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여전히 24시간이고 1년은 여전히 365일입니다. 달라진 것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함이 늘어날수록 세월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린 시절은 모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학교에 가던 날, 처음 자전거를 배우던 순간, 처음 부모님의 손을 잡고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났던 기억, 첫사랑의 설렘, 떨리는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까지 우리 인생의 전반부는 수많은 처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매일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호기심의 대상이었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도 신기했고 처음 보는 동네도 하나의 모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길고 풍성하게 느껴졌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안정됩니다. 늘 가던 길을 걷고 늘 만나던 사람을 만나고 늘 비슷한 일상을 살아갑니다. 익숙함은 편안함을 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월의 흐름을 더욱 빠르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뇌가 일상적인 자극을 굳이 기억해두지 않고 빠르게 넘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풍경 속을 지나갈 때는 창밖을 유심히 보지 않는 것처럼 말이지요. 어느 날 사진첩을 넘기다가 손주가 초등학생이었던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몇 장 더 넘기니 어느새 대학생이 되어 있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구나. 사실 그 사이에도 수많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비가 오던 날도 있었고, 기분 좋은 날도 있었고, 가족과 웃었던 날도 있었습니다. 정성스레 밥상을 차려 함께 둘러앉았던 저녁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며 맞이했던 수많은 계절이 분명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매일이 익숙하게 흘러가다 보니 기억 속에서는 마치 한순간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시간이 빨라지는 또 다른 이유는 기다림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기다리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생일을 기다렸고, 소풍을 기다렸고, 방학을 기다렸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렸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운동회도 아주 먼 미래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이 길수록 시간도 길게 느껴졌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날이 오기 전까지 하루하루가 참 더디게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기다리는 일은 조금씩 줄어듭니다. 이미 해볼 것은 많이 해보았고 가볼 곳도 많이 가보았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어쩌면 세상을 너무 잘 알게 된 어른의 서글픈 특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도 기대되는 일은 있습니다. 손주를 만나는 날도 있고, 가족 여행도 있고, 반가운 친구와의 약속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처럼 매일 손꼽아 기다리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기다림의 설렘이 흐려진 자리를 익숙한 평온함이 채우고 있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한 계절도 금세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삶이 단순해질수록 시간의 속도는 빨라집니다. 젊은 시절의 하루는 참 복잡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아이들을 챙기고, 직장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거래처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 가족을 돌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고, 책임져야 할 일도 많았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습니다. 그때는 내 시간인데도 온전히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참 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삶은 조금씩 단순해집니다. 자녀들은 성장에 독립하고 직장에서의 책임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동안 어깨 위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둘 가벼워집니다. 분명 편안해진 삶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일들이 줄어들다 보니 하루와 하루가 비슷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벌써 6월이라고? 벌써 한 해가 절반이나 지났다고? 시간이 빨라진 것이 아니라 삶의 풍경이 비슷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빠르다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기였다면 노년은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폭풍 우 치듯 거칠게 달려가기만 하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걸음을 늦추니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밖의 나무가 계절마다 어떻게 변하는지,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와인이 깊은 향을 내고 잘 익은 가을 밀밭이 황금빛으로 물들듯 우리의 인생도 가장 깊고 풍요로운 빛깔을 띠는 때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하루가 필요합니다. 시간의 흐름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걷는 대신 새로운 길을 걸어보십시오.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공원에 가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로운 책을 읽어보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늘 쓰던 글자 대신 새로운 도구를 쥐고 그림을 그려보거나 매일 보던 풍경을 렌즈 속에 담아 나만의 짧은 영상으로 기록해보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익숙했던 내 삶을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어주니까요. 큰 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평소와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입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작은 변화를 발견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하루는 다시 풍성해집니다. 60대에 그림을 배우는 사람도 있고 70대에 글쓰기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직접 만든 무언가가 세상에 전해질 때 그 설렘은 어린 시절 소풍을 기다리던 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새로운 경험에는 정년이 없습니다.
사람은 새로운 것을 만날 때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빨라질까요? 어쩌면 삶이 그만큼 익숙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삶이 단순해졌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많은 경험을 지나온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달력을 넘기다가 벌써 또 한 해가 지나가네라는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성숙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당신이 보내는 하루는 결코 평범한 하루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긴 소중한 하루입니다. 그러니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천천히 걷고 바라보고 천천히 살아가십시오.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바로 지금일지도 모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시니어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